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경매인 90%가 모르는 진실에서 산지 전용 기간과 농지 전용 기간. 제가 옛날에 산지 전용 기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실을 다 진실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유튜브에요. 근데 오늘은 산지 전용 기간, 그 다음에 농지 전용 기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법조문하고 판례를 들어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만 보면서 이게 진실인 양 믿으면 안 됩니다. 역시 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또 있어요. 뭐 제가 아무리 뭐 무료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은 저도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반전이 있다고, 반전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 다 믿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는 또 그분들만이 아는 어떤 노하우, 진실이 또 있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산지 전용 기간이 있다. 그런데 그래서 조심해라 라고 했지만 또 그 이면에 반전이 제가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좀 깊이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항상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찢어진 신문 보듯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기웃기웃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입찰 들어갈 때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라. 그리고 찢어진 신문처럼 여기저기서 기웃기웃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분하고 인연을 맺었으면 그분한테 집중적으로 의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멘토를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내용 설명하지 않고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제 교재를 바로 보겠습니다. 에서 20에 3048 847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물건 얘기를 했었죠. 공부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미납 그리고 어느 분이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여기가 물건 종류는 주택이지만 지목은 임야예요. 지목은 임야 위에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주택 허가를 내서 주택을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준공이 안 됐죠. 준공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경매물건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여기가 임야다 보니까 물건은 임야지만요. 물건은 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 그죠? 밑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 물건 번호 여기 있습니다. 임야인데 죄송합니다. 임야인데, 자, 임야면 산지죠, 산지. 산지는 산지 전용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00제곱미터 미만은 뭐 3년, 그 다음에 뭐 10,000에서 30,000제곱미터는 뭐 4년, 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산지 전용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산지 전용 기간 안에 내가 여기다가 주택을 짓고 싶다, 아니면 공장을 짓고 싶다, 아니면 창고를 짓고 싶다 했을 때 이 산지 전용 기간 안에 완료를 해야 되죠. 다만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게 만약에 주택, 이게 목적 사업이잖아요. 내가 산지 전용을 한 목적이 뭡니까?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거죠. 또는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거, 또는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목적 사업이잖아요.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10,000제곱미터는 예를 들은 거예요.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주택을 준공하고 완공하는 데까지 만약 내가 필요한 시간이 5년이다. 그러면 이 산지 전용 허가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5년 안에 내가 이 주택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는 거죠. 취소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가 요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했죠. 근데 이 물건이 제가 확인할 때 뭐라고 했어요?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확인해 보시고 입찰하시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만. 왜 굳이 뭐 무료 방송인데 사실은 더 깊은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길래 제가 진실 하나를 공개해 드릴게요. 그죠? 뭐 제 교재도 구매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좀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는 반전이 있다. 반전이. 그래서 어떤 분이 마지막에 3번의 미나 끝에 어느 분이
반값에 낙찰을 받아갔잖아요. 그죠? 3분의 한 2가격으로 5분의 한 2가격에 낙찰을 받아갔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저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냐면 옛날에 강의 때. 예, 강의 때.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제 강의 옛날에 들었던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볼게요.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게 만약에 농지라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농지 전용 허가 기간은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기간은 없어요. 단은 또 제가 단서는 말씀 안 드렸죠. 그죠? 옛날 강의 때 이 강의가 제가 옛날에 산지 전용 허가 기간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단은 이 단서 조항, 임야에 대한 단서 조항, 산지에 대한 단서 조항, 요것은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 굳이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 뭐 제 강의 듣는 분들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이런 것까지 깊이 있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있는지 없는지. 내 교재 어디 갔어? 자, 오늘 제목은 요거죠. 경매인의 90%가 모르는 사실 하나에서 농지 전용 허가 기간과 산지 전용 허가 기간 다 있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있고요. 농지 전용 허가 기간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거? 농지 전용 허가 기간도 있어요. 농지 전용 허가 기간도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요, 농지 전용 허가도 취소됩니다. 그죠?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은 제가 뭐 옛날에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죠. 산지 전용 허가 결정 기준에서, 그죠? 여기 결정 기준에서 뭐 10,000제곱미터 이하는 3년 이내, 만에서 20,000제곱미터는 4년, 뭐 2만에서 3만은 5년, 3만 이상은 1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만약에 기간이에요. 이 안에 목적 사업을 완성해야 돼요. 그렇지만 목적 사업이 만약에 내가 주택을 짓는다, 또는 공장을 짓는다, 또는 창고를 짓는다. 이게 주택을 짓을 때 내가 이 목적 사업을 5년으로 하고 싶다. 그죠? 그럼 산지 전용 허가 3년 이내에 완공을 해야 되지 맞지만 이 산지 전용 허가 기간도 목적 사업에 따라 연장된다. 그럼 5년 동안 연장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이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뭐 목적 사업이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 전용 허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사업이 주택이든 공장이든 창고든 목적 사업에 따라 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목적 사업을 만약에 내가 만약에 5년이냐 주택을 지키기 위해서 5년 동안 5년 이내에 완공을 못하면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냐?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렸어요. 그죠? 취소되냐? 취소된다. 그죠? 취소된다. 그것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렇지만 그 이유는 방송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산지 전용 허가 기간도 연장도 되고요. 그죠?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장과 변경이 가능하다. 목적 사업이 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죠?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가? 제가 처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법조문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뭐 제 교재 만약 이거 없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 보내드릴 건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지법과 산지법이 달라요. 농지법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산지법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죠? 자, 볼게요. 농지법은 농지 우리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농지 전용 허가 기간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죠? 취소의 규정은 있어요. 그죠? 취소의 규정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건축법하고 일맥 비슷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재허가를 취소하거나 뭐 관계 공사의 중지 이럴 때는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명할 수 있다 이것은 뭐예요? 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지극히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죠. 그죠?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죠? 7호에 해당하면 그 7호가 뭐냐면 요거예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농지 전용 목적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이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그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조성을 하지 않거나 또는 목적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그러면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죠?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해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도 농지 전용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취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취소를 하여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사업 계획의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통령령이 뭔지 볼게요, 여러분. 요 밑에 있거든요. 요걸 한번 보십시오. 요것은 뭐 천재지변, 뭐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농지 전용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뭐 어느 분은 저도 그렇게 옛날에 이제 뭐 얘기했지만 농지 전용 허가의 기간은 없다. 라고 말씀드린 건 맞아요. 그렇지만 취소는 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유예 사항이 완료가 불가하다거나 착수하고 1년 뭐 이내에 뭐 공사를 중지한다던가 그러면 얼마든지 농지 전용 허가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제가 판례 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산지관리법으로 볼게요. 산지관리법에는 산지 전용 허가 제17조에 보면 산지 전용 허가 등의 기간이 있어요. 그죠? 산지 전용 허가의 경우 또는 산지 신고하고 허가에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지만 산지 전용 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 사업을 고려하여 10년 범위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대 10년이었죠. 최대 10년.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기간도 더 연장될 수 있다. 목적 사업이 만약 공장이 닿으면 10년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 목적 사업이 뭐 정말 뭐 로켓을 발사하는 뭐 로켓 기지라든가 그러면 10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한다든가 그죠?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죠? 그런 경우에는 10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 사업에 따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강의도 옛날에 제 모르시는 분은 한번 산지 전용 허가 기간 치시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렇지만 요걸 만약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매문건에 나왔을 때 변경이나 산지전용 허가 기간이나 산지전용 허가 기간이나 아니면 목적 사업이 내가 신청했던 목적 사업이 도가 돼버리면 끝나버리면 다시 또 산지전용 허가를 연장이나 변경을 할 수 없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물건 계속 미납의 3번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지 묻지 않는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도요. 굳이 묻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분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공무원의 입장은 그거예요. 묻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물어봐도 공무원한테 잘 물어봐야 돼요. 잘 물어봐야 돼. 알고 물어봐야 된다고. 자, 여기 나와 있죠. 제14조에 따른 여기 14조 여기 나와 있죠. 14조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받거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1항에 따른 1항 이거죠. 그죠? 허가나 신고에 따른 산지 전용 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연장 허가를 받거나 또는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을 변경 신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자, 우리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 어떤 물건을 아까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거의 뭐 가까웠던지 아니면 산지 전용 허가가 도가가 돼버렸어. 그러면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보실게요. 밑에 보실게요. 요거 아이고 우리가 이제 연장을 하려면요. 그죠? 연장이나 또는 산지 전용 허가 변경 신고를 하려면 10일 전까지 산지 전용 우리가 최초에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있죠. 목적 사업의 산지 전용 허가 기간 그 10일 전까지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면 돼요. 서류를. 그러면 연장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게 중요하죠. 요게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 전용 허가가 끝나버렸어. 그죠? 산지 전용이 끝나버렸어.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가 만료된 후에 산지 전용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수리될 때까지 산지 전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산지 전용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는 산지 전용을 할 수 없다. 당연히 산지 전용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연장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장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가능하냐? 자, 볼게요. 기존의 산지 전용 허가 연장 기간과 연장 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 전용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죠? 최초의 산지 전용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지 전용 기간의 연장 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돼 있죠, 이렇게요. 그죠? 이게 연장 신고서나, 그죠? 변경 신고서가 제출될 때, 그죠? 산지 전용 기간의 연장 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만, 아래가 중요합니다. 아래가.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 전용 기간을 초과하여 산지 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그죠? 산지 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죠. 자, 다른 건 다 때려치고, 죄송합니다. 다른 건 다 치고, 자, 이거 볼게요.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 부족.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경매예요, 경매.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자금 부족이죠.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임청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죠? 산지 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최초의 산지 전용 기간을 초과해서, 그죠? 이게 바로 예외 조항입니다, 이게. 단서 조항이죠, 단서 조항. 보통 단서 조항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물건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도과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가능한지 안 하는지 타진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봤던 낙찰을 받으신 분도 여기까지 확인하고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산지 전용 허가 기간에 대해서 물론 얘기한 사람도 없지만 여기까지만 알고 얘기한 거예요. 저도 역시 그렇게까지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이런 단서 조항이 있다라는 걸 제가 사실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물건들 낙찰 받았을 때 뭘 확인해야 되냐? 제가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죠? 산지 전용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 그죠? 그러면 변경을 하든 연장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변경을 하든 연장을 하든 낙찰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으면 목적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 사업이 무엇인지, 산지 전용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목적 사업이 주택인지, 그럼 주택의 목적 사업 기간을 얼마로 정했는지 다 알려줍니다. 개발행위학과라든가 건축과에 전화해보면 다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산지 전용 연장이 가능한지 그것도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이런 법조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만 물어보면 공무원은 이것만 얘기해줘요. 그죠? 또 이걸 물어보면 이것만 얘기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단서 조항에 일시적인 경영 악화 또는 자금 부족의 경우,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는 최초의 산지 전용 기간을 초과하여 산지 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문에 규정이 돼 있죠. 그러면 명문에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만약에 낙찰 받았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이것조차 모르면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만 물어보면 공무원은 거기까지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면 이것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죠? 다 얘기해 줘요. 또 하나, 각 지자체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요. 어떤 지자체는 산지 전용 기간이 경과로 산지 전용이 취소되면요. 그냥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어떤 지자체는 뭐 1년 안에 다시 그 번지에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내준다. 또는 어떤 지자체는 뭐 3년 안에 또는 산지 전용을 안 내준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다 물어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용인시에다 이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됐어.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가 연장되는지 뭐예요? 그죠? 연장되는지. 물론 산지 전용 허가는 당연히 승계가 돼요. 저한테 제가 얼마든지 변경을 통해서 산지 전용 명의지 변경을 통해서 얼마 제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은 기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또 목적 사업이 남은 기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아까 같은 물건 내서 대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여기까지 물어볼 것이냐 여기까지 다 물어볼 것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농지에 대해서 임의경매로 이제 어느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임의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죠? 낙찰을 받았는데 밑에 하나 볼게요. 법조문하고 똑같아요. 판례도. 그죠? 판례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아까 그러면 농지 전용화가 취소할 수 있다. 그 규정이거든요. 그죠? 만약 낙찰을 받고 1년 이상 방치됐다. 그럼 내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뭐 건축허가 취소뿐만 아니라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 것은요. 제가 제 교재에 100만원짜리 더 나와 있죠.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그 농지 전용 착수가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고요. 판례고 오늘 이렇게 이제 요거 해봤어요. 경매 90도 모르는 농지 전용화 기간과 산전용화 기간 이해 가셨죠? 그래서 아까 그런 물건, 요런 물건이 우리 경매가 나왔을 때 우리도 한번 돈 벌어보자. 아는 만큼 보인다. 그죠?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제 뭐 교재 48만원 이제 지금 올랐죠. 58만원이죠. 58만원 구매하신 분하고 사실은 뭐 그냥 무료로 상담하시는 분하고는 저도 이제 무료로 상담하시는 분 잘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제 뭐 강의 참고하세요. 그냥 그렇고만 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큰돈 보시려면 정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멘토로 삼으시고 정말 한번 돈 벌어보세요. 또 저 말고 저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도 있고 또 그분들만이 다른 사람들도 그분들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면 돈이 보입니다. 물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지목을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왜 산지전용 허가가 농지전용 허가 건축허가 되어 있는 땅들은 대부분 감정평가 제 강의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감정평가를 대부분 굉장히 높게 합니다.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시 우리 여러분 확인할 게 뭐예요? 연장인지 변경 가능한지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그죠? 이런 것 이렇게 확인해서 우리가 입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야지 공무원하고 대화를 한다고요. 모르면 공무원은 항상 그래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묻는 말만 대답해 준다고요. 묻는 말만. 굳이 진짜 뭐 자원봉사자 뭐 진짜 모르는 것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바쁘신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얘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해 주니까 알아야지 우리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꼭 참고하시고 좋은 결실 진짜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어요. 항상 공부하시고 강의 교재 요거 제가 한 30초만 켜놓고 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